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북선잠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서령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주말에 발표를 또 와주시고 토론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잠 학술 세미나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춰지기도 했고 또 장소도 조금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녹화를 해서 나중에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학술 세미나 연구 논문집도 이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려주신 발표문을 가지고 할 거고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선잠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저희 성북선잠박물관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세미나인데요. 특히 올해는 의미가 깊습니다. 2014년부터 이제 사적 제83호인 선잠 단지 복원화 사업이 올해 9월에 마무리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히 복원은 되진 않았고 재현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하게 복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학술 세미나를 또 하게 됐고요. 또 내년에 5월쯤에 다시 시작할 학술 선잠제 재현 행사의 고증을 위해서 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잠제 실질적인 고증을 위해서 선잠단의 크기와 재래 동선 또 선잠제 복식과 재기 진설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 세미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내외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좀 듣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표 후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휴식 후에 세 번째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술 세미나 발표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한영주 선잠박물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이신 이민주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장사과 선임연구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이신 구혜인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육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사각 연구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이신 중부대학교 윤양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이신 건양대학교 신진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오신 조경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서 한영주 성북선잠박물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한영주 관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치시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하신 후 현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및 성북선잠박물관 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관장님께서는 조선시대 국가의례를 전공하셨으며 주요 논조로는 조선 초기 국가재래연구, 밭가는 영조와 누에치는 정순왕후, 종묘와 궁묘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한영주 관장님께서 조선시대의 선잠재단의 크기의 변화와 의례의 동선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주입니다. 조선시대 선잠재단의 크기 변화와 의례의 동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깝깝한 상황이 많이 됐어요. 지난번에 여러 차례 논문 발표를 해서 선잠단에 대한 이해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꾸밀까라고 고민하다가 재단 크기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당시에 제사의 할 때의 경우에 움직임 자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조금 그나마 구색을 맞추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진행시켰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얘기할 때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간에 PPT가 몇 개 사진과 더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머릿말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간에 두 번째 단락의 경우인데 선잠대와 왕비의 친잠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논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제 선잠단 내용, 의례 등을 고찰한 경우고 정치적 성격, 음악 복식들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체는 이 선잠단이 처음 완성되었던 세종 12년 2년 단계에는 사방이 2장 3척, 높이가 2척 7촌, 그 다음에 사출계, 양유, 그 다음에 가교 25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약간의 몇 차례의 변형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종대 국조의례에 그대로 수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문제가 영조대에 와서 영조 43년에 이제 정순왕후가 경복궁에서 친잠을 하게 됩니다. 친잠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제단 크기와 체제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진행시킬 때의 경우에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PPT를 보면 두 번째 선잠단과 최상단 크기 이 변화를 볼 때의 경우에는 국조의례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방식과 뒤에 나와 있는 친잠 의궤에 나와 있는 방식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적이라는 크기 자체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조의례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방이 2장 3척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볼 때는 한 7m 정도 되는 거리를 설정했던 거고 그 다음에 충관통고의 경우에는 4m 29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높이 자체도 이제 82cm, 그 다음에 62cm 등등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떠한 설명 없이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요것이 친잠 의궤의 말 그대로 처음에 설정이 된 뒤에 충관통고의 경우에는 이 부가적인 설명 없이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즘에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 새로운 얘기 자체가 이제 선잠단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얘는 복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당시에 친잠 의궤에 나와 있는 사방 14척, 높이 2척 이런 식으로 그 체제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한 상태에서 발굴을 했는데 크기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앞서 나와 있는 국조의례 단계에 나와 있는 설정되는 크기를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선잠단의 크기는 아마 국조의례의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이제 본론에 가면은 이제 이 발표문을 보면은 실제로 이때의 경우에는 제사 구성원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의 동선, 즉 이 당시에는 왕비, 초원간의 움직임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성종 때의 경우에는 왕비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조의례에 따라서 이 헌관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드린 것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영조대 와서의 경우에는 이제 왕비가 직접 친잠을 드리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잠이라고 하는 형태는 전기와 후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조금 다른 측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물론 제사에서 시행됐던 사람들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경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고두례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례가 후기에는 끼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선전도에서의 제사의 동선입니다. 이 동선의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줄여놨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성종 8년에 선전제사를 볼 때는 대략 개춘 3월에 왕명을 받아서 시행이 되는데, 연대기 자료에는 그 자료가 사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왜냐하면 이때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부터 이 선잠제의 경우에는 왕비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왕비가 이 채상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공간을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틀리게 왕비가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삼원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왕은 당연히 참석하는 의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보면 중사 중에서도 조금 약간 얘기했을 때 선농제와는 틀리게 왕이 이 의례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소홀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하여튼 국조의례에 참여하는 초원관은 일품, 그 다음에 아원관은 정삼품 당상관, 그 다음에 종원관은 정삼품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원관은 제사 전날에 이 왕에게 향축을 받아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관은 전에 받은 향축을 들고서 한문 밖으로 나와서 말에 오르고, 그 다음에 제방의 문수기에서 말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소에 들어가서 향축을 탁자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과정의 경우에는 처음에 네 가지 의례를 살펴볼 텐데, 거기서 나와 있던 식으로 이 제사관이 제사를 드릴 때의 경우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 세 단계에는 이렇게 제관들이 움직이는 경우에 거기서 나와 있던 식으로 제소에 와서 어떻게 한다는 자체는 서술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관 집내 협렬당이 이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조처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날에 장센령은 시생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방식을 이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 1에 이 선잠 제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표를 만들 때의 경우에는 좀 상당히 이 선잠박물관에 있는 참 사람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 방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제사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경우는 이제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관이 일품관이 이제 초원을 맡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초원관과 아원관이 이 들어오는 단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원관이 이제 신위에 올라가서 이른바 삼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음복례를 하는 과정이 이 4, 5,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자기 자료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아원관이 똑같은 의례를 하고, 그 다음에 종원관이 바로 똑같은 의례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원관, 아원관, 종원관이 의례를 시행하는 과정으로 나와 있는 것이 1, 2, 3과 4, 5, 6입니다. 그리고 이제 8, 9, 8 자체를 8, 9로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원관이 올라가서 음복일을 하게 됩니다. 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예감을 하고 바로 퇴장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설정이 됐을 때 여러 번 고쳤는데, 고치다 보니까 좀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 방식인 거고, 이 음식의 본문 자체는 이제 헌관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헌관, 알짜, 대축, 집사자, 집례 등입니다. 그래서 헌관과 이들을 행동을 보조하는 사람은 알짜는 이 동선을 같이 이루고 축문을 읽는 시간에 이 대축이 나타나서 축문을 읽습니다. 읽고 음복례를 할 때의 경우에는 집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막례할 때까지 집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원관, 그 다음에 종원관, 아원관이 중요한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원관은 처음 행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이 단에서 사배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초원관의 경우에는 이제 판위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왕한테 설정을 시키고 여러분 알다시피 뒤에 이제 왕비의 경우에도 왕과 비슷한 동격이다 보니까 판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나오는 것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원관의 경우에는 이 단위로 올라가서 전패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의 향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 초원관이 부복 흥평신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술잔 올리는 과정으로서 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총 이 대축이 축문을 읽고 축문을 마치면 이제 초원관이 절을 하고 이 다음에 음악이 마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이 이제 아원관, 종원관이 각시 이제 아원례하고 종원례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원관 하는데 문제는 이 삼원과 삼원례의 경우에는 이른바 초원, 아원, 종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 선잠단에서의 제사의 방식인데 뒤에 나와 있을 방식으로 이제 이 영조대 왕비가 친잠할 때의 경우에는 작헌례라고 해서 왕비 혼자만 하는 단헌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원관이 음복을 시행을 하고 음복을 시행한 뒤에 이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막례를 시행을 하고 이 막례가 끝나고 나면은 이른바 다 끝나고 나서 예피를 고한 뒤에 나머지 퇴근 이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퇴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선 전기에는 막례를 시행해서 이제 그 구덩이에다가 바로 이제 축판, 패백 서직반들을 집어넣는 방식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영조대에 시행할 때는 이제 태웁니다. 태워서 막료로 설정을 해서 나오는 것이 서로 틀리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조대에 막료를 시행하는 이유 자체를 보면은 주로 이제 좀 영조의 어떤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러 제사를 다니다 보니까 좀 더럽다 이런 방식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767년에 중궁전 이 선잠 작헌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선잠을 시행할 때 중간에 여러 이제 선잠례가 사실은 많이 시행된 건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때 전체 합쳐서 8번인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 자체에서 특히 조선시대 전기의 경우에는 성종 또는 중종의 같은 사람들은 2번씩 시행하는데 나머지 왕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한 차례 정도 시행하는 것이 잘 시행했다는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영조대 새로운 이 입장에서 이제 그 정순왕후를 바로 새로운 왕비로 얻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선잠례를 시행하는 방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순왕후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제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드리게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선잠제에 대해서 작헌례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잠을 하는 두 개를 단을 미리 이제 경복궁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는 지역 자체도 과거에는 창덕궁에서 시행을 했고 창덕궁에서 이제 이 작헌례는 시행하지 않고 선잠례를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잠례를 시행했는데 바로 이걸 갖다가 옮겨서
이 당시에는 보통 이제 그 경복궁의 경우가 바로 이제 복원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원되지 않은데 강령전 터에다가 이제 그 이 선녀님 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과 그다음에 채상단을 설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왕비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보면 나왔을 때의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전사관이라든지 찬인 등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여기서 자리를 배치를 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당일에 이제 집사가 이른바 이 중업을 개청하고 나서 이제 배 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배 위로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사배를 하는데, 이때 이후에 실제로 의식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 배위 설치 이후에 이른바 그 당시에는 이제 행사를 개청하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의 경우에 여관들이 주로 이제 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 의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관들, 여성 군관들이 그 과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이제 왕비의 경우가 이제 이 대차에서 예복 수식들을 차림을 하고 손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왕비가 이 판위에서 있다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 귤을 잡고서 올라가라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서쪽에서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계단을 올라가서 의례를 시행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국궁사배 흥평신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준소에 나간 뒤에 이제 사람들이 왕비가 의례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삼세명이 끝나고 작헌대를 시행할 때의 경우 왕비가 바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충문을 읽고 나서 왕비가 부복 흥평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자체를 할 때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왕비의 행동이 여기서는 말 그대로 왕비의 행동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아흔네 종원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빈이라든지 왕세자빈 명부 자체가 움직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리에 있다가 바로 왕비가 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동문으로 나갈 경우에 그 다음에 해빈, 왕세자, 명부가 바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단에서의 왕비 경우에는 바로 이제 1477년에 왕비가 시행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왕비의 친자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잠제가 사실은 남성 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물론 작헌예의 경우에는 여성 관료들이 상당히 보면 활약을 합니다. 친자의 경우에는 왕비와 내행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조에서 길사일에 내외에 이 친잠을 선포하거나 병주에서 의장을 진설하고 이제 사복시 부종이 연과열을 설치하는 등의 자체는 사전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중간에 나왔다시피 이 그림이 1477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일단 제일 먼저 왕비의 악차를 설정해서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식으로 이 내명부가 바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가 악차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명부하고 외명부, 이게 첫 번째가 왕비 악차구나. 왕비 악차가 나오고 이제 내명부하고 외명부하고 바로 이제 자리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왕비가 이제 채상을 하려고 채상단 위로 올라갑니다. 채상단을 올라가서 채상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5개의 뽕잎을 딴다는 얘기입니다. 5개의 뽕잎을 따고 바로 내려오게 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내명부의 경우에는 바로 내명부 악차로 가게 되고,
내명부 악체에서 내명부에서 최상위를 가서 내명부에서 7개의 이 뽕잎을 따게 되는 거고, 외명부의 경우에는 외명부의 최상위에 가서 9개의 뽕잎을 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볼 때 이게 좀 내명부 악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외명부의 경우에는 이게 재단의 동서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외명부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리 자체가 뒤에 남아 있는 영조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왕비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대신 왕비가 남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행차 자체가 행렬이 좀 틀리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67년에 왕비 친자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비의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흔히 말하는 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상단으로 와서 이 뽕잎을 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당시에 한쪽에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옆에 와서 이 뽕잎을 따는 방식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종대에서 왕비가 올 때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같은 이제 궁궐이지만은 그래도 후원 쪽으로 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왕비가 연을 타고 오는 경우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궁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는 반면에, 이때는 바로 옆이다 보니까 출궁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8페이지에 보면은 이 과거 성종대와 다르게 영조대 창덕궁이 아닌 경복궁에서 시행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 의례는 비슷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성원이 전기가 좀 틀리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고드레라는 새로운 의례가 포함된 것이 차이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출궁이라는 과정은 성종대에 창덕궁에서 별도의 의례로 구성했기 때문에 시행한 반면에, 영조대에는 이 왕비가 창덕궁, 경복궁 강릉 터에서 만든 선담단에서 의례를 시행한 뒤에 옆에 나온 것이 이제 최상단이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 고두례라는 것이 새로 시행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반사라는 것은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 반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성종대에도 이거 자료하고는 틀리게 다른 그 실록 자료에 또 반사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사는 똑같이 했던 건데, 다만 여기서는 반사를 이쪽에 시행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성종 때는 별도의 자료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설정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이제 왕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왕비가 시행을 하게 되는 방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최상위에 올라와서 하는 방식을 하게 되고,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제 이 왕비가 최상을 5개의 뽕잎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해빈, 왕세자빈, 그 다음에 내명부, 외명부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해빈, 그 다음에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 막차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명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내명부 자체는 이쪽에 설치하고, 외명부의 경우에 오른쪽에 설치했거든요. 왼쪽에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명부 자체가 아예 막차를 왼쪽에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으로 서로 설치가 됩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빈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왕비가 나이가 어리고 10살 더 먹었던 그 당시에 이제 해경홍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빈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왕세자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왕세자빈 왕세자빈 자체 아닌데
가만 있어봐. 그렇게 왕세 대변이 설정이 돼 있는데? 가만 있어. 아, 이때 죽었어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지 이게 이때가. 그러니까 해빈 자체가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그래서 정조죠, 정조. 왕세손이라고 쓰지 않는 방식이 여기서 왕세손 쓰지 않고 그냥 헷갈려 쓰는 거 아니에요. 왕세손이 아니라 정조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세손이라고 쓰지 않았다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자료에서는 왕세대변으로 써 있어요. 일단 그러는데 실제로는 왕세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왕세손입니다. 실제로 왕세손인데 여기서는 왕세자 빈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계에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내외명부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따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잠단과 최상단의 크기 변화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선잠단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고르사에 나온 것과 태종실록, 그 다음에 세종실록 12년에 나와 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대에 나와 있는 걸 합치면 4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사의 경우에는 방 2장으로 설정이 되어갖고 고 5척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조선시대하고는 좀 이렇게 척이 좀 틀리다 보니까 설정을 하는 거고, 요거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처음 뜯어 고친 거의 경우가 태종실록입니다. 그래서 태종실록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던 높이가 3척, 주위가 8보 4척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태종 14년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세종대 남아 있던 경우는 바로 세종대의 세종 12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사의식이라는 기록에 나왔다. 제사의식의 기록에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설정하기 때문에 제사의식이 언제 설정된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제사의식이 설정된 경우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태종대의 경우에 말년에 그러니까 15년, 16년 그쯤 돼서 제사의식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는 태종 말년에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시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때의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방 2장 5척, 높이 3척, 그 다음에 사출패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국조 올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관통고에는 이제 충관통고라는 것은 이제 이 영조의 의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번역을 해서 단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대략 동교의 선잠단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사방이 14척, 높이가 2척, 사출계로 상급을 이룬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대한예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할까 고민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한예전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식으로 향선잠이라고 설정을 해서 이른바 조선정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따붙인 겁니다. 따붙인 거고, 단의 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면 국조에 나오는 2장 3척, 그 다음에 높이가 2척 7촌 이런 식으로 규모를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시대에 나와 있는 충관통고라든지 그 영조실록, 영조 그 의궤를 따서 이른바 14척이고 높이가 2척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국조례의 개념을 설정했더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마 대한여전이 제대로 그 시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대로 시행됐다고 볼 경우에는 재단 자체가 선잠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왜 그러면 이제 경복궁의 이 재단의 경우가 좀 좁아졌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나올 때도 여러 번 대략 동교의 선잠단을 모방한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
뭐 할 때 그 내용 자체가 이른바 뭡니까 이게 대략 약자를 쓰고 여기 이제 주 14번에 보면 이제 원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약, 방, 동교, 선잠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선잠단을 모방한다 해서 형태나 이것을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은 크기는 좀 줄여가지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명확하게 그 당시에 실제로 이걸 할 때도 보면 줄였다 이런 얘기는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도 아마 봤을 때는 이 대한예전에 나와 있는 셔터를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아마 이것은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작게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것 자체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선잠단을 발굴했던 사람들 얘기가 이제 여기 지금의 경우에는 발굴했던 것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도로가를 이제 더 나와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지 않아요. 제 맘대로 한 겁니다. 제 맘대로 한 건데 그 나왔을 때의 개념을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이 팥들 때의 경우도 이른바 이 당시에 나왔는 식으로 지금 했던 사방 14척 정도는 크게 넘다. 근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고민해갖고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방 14척 정도의 좀 넓은 정도에서 유구가 나온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이 당시에 요 내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경북궁 내에서 만들어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갖다 그대로 땄던 것이 충관통고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번에 좀 이렇게 선잠단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복원이 되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 당시에 나온 식으로 이 표 자체를 구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관통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볼 때 이른바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 단 자체가 14척, 사방 14척이고 이 사방에 10척 정도의 공간을 둔 거고 그 다음에 위쪽의 경우에는 북쪽에는 이제 5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지금 얘기했던 요단 자체가 따로 한 구석에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담의 높이의 경우에는 3척 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척이면 90cm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그냥 담 자체 형식만 만들어 놨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상단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창덕궁 후원에다가 이제 만드는데 창덕궁 후원에 만들 때의 경우에도 서로 단을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했던 식으로 사방 12척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비가 사방 12척일 경우에는 이제 해빈궁하고 빈궁의 경우에는 이제 8척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8척 자체를 가지고서 설정하다 보니까 대략 보면 나오는 것이 이제 높이가 12척의 경우에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얼마가 되죠? 30cm 넘죠? 40c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계단으로 앉다 보니 여기는 세 개의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빈궁이나 해빈궁의 경우에는 한 개의 계단을 설정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틀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식으로 충관통고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은 이 사방 자체가 이렇게 좀 담을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좀 형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12척이라 썼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썼던 거고 이 12척성을 빼버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식으로 친자무기의 경우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는 여기 옆에 이제 두께가 없고 그 다음에 친자무기에는 이제 그 충관통고에는 두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측면이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 사방의 문 자체에서 여기는 4개 동서남북 4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친자무기에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나와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 경우가 흔히 말하는 식으로 여기 나오는 식으로 뭡니까? 서남북 자체에 계단을 둔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친자무기의 설명이고, 그거를 그대로 본따갖고 서남북의 자체는 계단을 둔다라고만 똑같이 설정된 것이 충관통고의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충관통고의 기록에 의하면 서쪽, 남쪽, 북쪽에는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계단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림이 4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같이 비교를 했을 때도 역시 충관통고 자체가 좀 그림을 잘못 그린 거다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관통고에 그랬을 때 이 사이드에 이게 좀 벽을 갖다 좀 두껍게 하는 식으로 이 사방에 그림이 있는 것 자체는 이것도 좀 사실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선잠단의 의궤에 나와 있는 내용 형태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 수업은, 그러니까 얘기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한양주 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선잠제 재단 그리고 이제 크기와 채상단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선잠 단지가 재현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재현이라고 드린 게 복원이 아닙니다. 복원이 아니고 그 단지 자체가 지금 도로가 나면서 지금 훼손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 도로를 매입을 해서 그 상태에서 발굴을 다시 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한쪽 면에다가 약간 자리를 옮겨서 축소되는 형태로 재현을 해서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 그것도 크기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위에 재단의 형태라든지 그 부분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재단의 계단이 4군데 나와 있고 3급에 3개의 계단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한 계단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단으로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북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음엔 제대로 좀 아예 복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그 관장님 발표가 선잠단지 앞으로의 복원에 좀 큰 이정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잠제 재현 행사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리고 기사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는 너무 고증이 잘못됐고 또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선잠제 재현 할 때 이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로 이제 고증을 해서 좀 더 올바르게 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